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민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고 근데 아침에 좀 일어나면 깜깜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얘가 새벽에 자꾸 일어나요.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얘네들이 초저녁하고 새벽에 원래 사냥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새벽 한 5시 정도 항상 일어나서 깨웁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깨웁니다. 근데 고양이를 좀 키워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 동물이 이렇게 좀 호들갑 떨지 않고, 저희 집 고양이는 러시안 블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코렛인 것 같아요. 이 코렛하고 러시안 블루를 많이 헷갈리고, 저희도 몰랐거든요. 코렛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굉장히 애가 이렇게 좀 진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면 와서 툭툭 건드려요. 아니면은 옆에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름에는 그래도 고양이가 좀 깨우면 밝아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난 김에 뭐 새벽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있다가 뭐 씻고 나왔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인 것 같은데 5시 막 6시 이러니까 확실히 조금 아침에 좀 게을러지긴 해요. 이렇게 좀 처질 수 있는 날씨잖아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저같이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힘든 계절이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따뜻했었는데 오늘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다시 좀 추위가 찾아와서 옷도 두껍게 입었어요. 여전히 조금 이 몹쓸병이 남아있어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고,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좀 심각해졌어요. 예, 다시 심각해진 상태여서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처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오늘 원래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랑 올해 처음일걸요? 올해 처음 다시 맥락 잡기를 재개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가 속이 탈이 나서 오늘 녹음을 못하고요. 다음 주로 저희가 미뤘습니다. 야, 또 정말 오랜만에 녹음하는 날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더 좋은 방송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는 빨리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병원 가기도 참 그런데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고, 맥주 뉴스 오랜만에 이야기 해드리고, 맥주에 관한 또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맥주 뉴스, 오늘 하루 종일 또 맥주 뉴스를 뒤져봤는데, 뭐 얘기할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맥주 이 산업과 업계를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꼽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할 맥주 이야기는 윈터워머라고 하는 맥주들이에요. 겨울에 마시는 맥주들이죠. 겨울에 마시는 맥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 항상 하는 홍보부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저희 비어더슨트 지금 어드밴스드랑 파운데이션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벌써 반 왔고요. 어드밴스드는 거의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종종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것들이 원래는 익숙치 않다.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원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라디오도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익숙해진 거죠. 발음도 좀 익숙해지고 어떤 주제가 있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의나 강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완벽주의적인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무대 공포증도 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오도슨트라는 교육을 제가 이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재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맥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재밌고 또 제가 재밌어야지 들으시는 분도 재밌잖아요. 네. 요즘 좀 그런 어떤 호흡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고요. 코로나만 좀 아니었으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겠죠. 그런 거 좀 지키면서 하고 있고 저희 내년 1월 비오도슨트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2021년 첫 기수예요. 주말하고 주중 두 개를 지금 오픈했어요. 그래서 주중반은 1월 13일부터 5주간 그리고 주말반은 1월 23일부터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주에서 이제 5주간 이제 저희가 주중 주말반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맥주 교육이라기보다는 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맥주를 너무 좋아해. 나는 하루 종일 와서 맥주 얘기만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맥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막 진저리를 쳐.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맥주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좋고 더 알고 싶어. 근데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사람이 없네. 내가 좀 막 맥주 얘기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의 취미를 공감해 줄 사람이 별로 없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시면 정말 맥주로 한 달 반 내내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수료 후에도 맥주에 거의 이제 미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수업이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맥주를 만드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신청하셔서 같이 맥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다시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할 텐데요. 항상 이 걱정이 많아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킬 것 지키면서 또 제가 아니더라도 수강생분들이 또 잘 지켜주시거든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해 말에 솔직히 좀 코로나 1단계였을 때 이제 기획이었지만 이제 연말에 저희 비오도슨트 분들도 좀 모시고 좀 재밌는 일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욕심인 것 같아요. 최대한 올해는 좀 자제하고 조심하는 그러면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송년회도 없고요. 가족 모임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맥주를 정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한 잔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펍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맥주를 파는 펍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또 요즘 9시까지로 또 줄었잖아요. 2단계. 그제부로 2단계가 됐거든요. 녹음하는 기준으로. 9시 전까지는 맥주를 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9시 딱 가서 한 잔만 딱 먹고 집에 가는 걸로. 혼자. 예. 모이지 말고 혼자 근처 펍에 딱 가서 한 잔만 딱 먹고 집에 가는 그런 문화. 영국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좀 그런 맥주 문화를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요. 딱 가서 한 잔 딱 먹고 집에 가는 걸로.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맥주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노래는 프라이머리 노래 준비했고요. 아까 전에 엔딩 크레딧이었잖아요. 엄정화 씨의 엔딩 크레딧. 노래도 또 소개 안 시켜드렸네. 예. 엄정화 씨의 엔딩 크레딧이었는데 그 엔딩 크레딧 작곡가의 프라이머리예요. 예. 두 번째 노래도 우연히 프라이머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마네킹 듣고 와서 맥주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빈지노 그리고 수란이 함께한 마네킹이었습니다. 신나죠? 프라이머리 제가 되게 좋아했던 뮤지션이었는데 이분이 그 표절 시비로 또 한때 시끄러웠죠. 그래서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앨범을 내셨는데 좋아요. 네, 음악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네, 표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이쪽은. 네, 맥주뉴스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맥주뉴스를 진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네, 맥주에 관한 기사는 많은데 뭐 방송에서 라디오 지금 알쓸맥잡에서 굉장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추려서 한 3개 정도는 뽑아왔고 역시 충분히 한번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기사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맥주, 가정용이 유흥용 앞섰다. 근데 이 기사는 단순히 이렇게 가정용 맥주가 유흥용 맥주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 외에 다른 또 내용도 좀 갖고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맥주의 가정용과 유흥용 두 개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맥주가 그런데요. 맥주의 가정용과 유흥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편의점에 사 먹는 맥주들은 가정용 맥주예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펍이나 뭐 이런 바 같은 데서 사 먹는 맥주는 유흥용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유통하는 경로가 다르고요. 특히 이제 세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용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그 유흥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지하 세계에 있는 뭐 그런 그 유흥 음식점으로 분류된 곳들은 술에 특수세가 붙습니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출고가가 더 비싸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과 유흥용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유흥용 맥주들은 주류도매상이라고 하는 도매상으로만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펍이라고 하죠. 펍에 사서 먹는 맥주들은 전문적으로 맥주를 유통하는 도매상들에 의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펍에서는 가격이 좀 달라요. 가격이 좀 다르고 그럼 일반 가정용 마트나 편의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쪽도 주류를 담당하는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 벤더들을 통해서 또 들어가죠.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도매상 일반 음식점이나 펍 같은 것들을 차릴 때 뭐 요즘도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훨씬 더 심했는데 일종의 대여금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서는 펍을 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펍 했을 때는 지원금 대여금을 안 받았는데 뭐 장려금 이런 거 안 받았지만 그렇게 도매상들로부터 일종의 대여금을 받고 펍을 차리는 비용에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 대가로 이제 그 도매상에서 유통하는 맥주를 받는 거죠. 맥주는 다 똑같은데 이제 어느 도매상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대여금을 줄 테니 내가 유통하는 맥주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매상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마진을 붙여서 이제 맥주를 제공을 하는데 그 마진율은 도매상마다 달라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을 받고선 그 펍을 차린 어떤 그런 곳들에는 조금 더 마진을 비싸게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또 뭐 투자라기보다는 내 돈을 들여서 영업비죠. 영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사를 하려면 또 영업비에 대한 부분을 마진에 녹여서 이렇게 맥주 제공하곤 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정용 맥주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도매가가 좀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펍에서 파는 소매가가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소매가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 또 이제 펍의 마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유혹이 생기겠죠. 내가 저기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4캔만 하는 맥주를 사와서 내가 마진 보고 팔면 더 싸고 마진 더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가정용과 유흥용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펍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음식점 사람인데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서 팔잖아요.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맥주 유통의 어떤 그 구조 때문에 지금 맥주의 가정용과 유흥용을 따로 붙여서 팔고 있고요. 또 유흥용인 아까 말씀드린 특수세가 따로 붙기 때문에 출고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란주점이라고 하죠. 그 단란주점이란 유흥주점에서 받는 도매가보다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싸다 싶으면 당연히 마트에 가서 맥주를 사서 팔겠죠. 예. 그런 것들 막고자 불법이기 때문에 가정용과 유흥이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정용 시장과 유흥용 시장이 예전에는 유흥용이 좀 더 많았어요. 한 6대4, 7대3 정도로 유흥용에서 팔리는 맥주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맥주를 나가서 먹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맥주를 먹을 때 집에서 이제 술을 먹는 것보다는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나가서 누굴 만나서 술을 먹고 돌아오는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유흥용이 좀 더 비중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혼술가 혼술 아시죠? 그 문화와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그런 어떤 유흥용 맥주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게 훨씬 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 유흥용을 앞서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거의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맥주 시장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 오비 맥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유흥시장 대 가정시장은 5대5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4대6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 하이트진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이전에는 맥주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유흥용 가정용 비율이 6대4 정도였는데 올해는 3.5대 6.5 정도로 역전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사에 안 나온 얘기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류도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주류도매 하시는 분들은 마트나 편의점에 맥주를 공급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혹은 뭐 유흥음식점에만 맥주를 공급하실 수가 있는데 그쪽 수요가 줄다 보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주류도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오땡이나 뭐 하이트, 진땡 같은 회사들은 원래 그 마케팅 예산을 책정할 때 가정용과 유흥용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제 술 먹다 보면은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퀴즈 풀면은 소주 한 병 주고 뭐 이런 어떤 그 마케팅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이제 좀 불법일 겁니다. 불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흥용 시장에도 그 판촉 예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흥용 시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그쪽 예산들을 이제 가정용 예산 쪽, 마케팅 예산 쪽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마트 가서 보시면 그거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막 가방 주고
예, 맥주를 샀을 뿐인데 가방을 줘. 맥주를 샀을 뿐인데 막 뭘 줘. 여러 가지 막 주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그 가정용 시장의 판촉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정용 시장이 커지면서 마케팅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 쭉 가서 보니까 이거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전에 좀 있긴 했었죠. 뭐 이렇게 12개 사면은 안에 막 큰 백을 준다거나 뭘 준다거나 뭐 엄청나게 판촉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더 심해졌어요. 뭐 잔 행사는 뭐 예전부터 좀 있겠지만 이젠 잔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어마무시한 것들을 줍니다. 막 바베큐 그릴도 주고, 예, 대기업 맥주 위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쪽에, 그러니까 온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유흥용 시장이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정용 시장, 오프 시장 쪽이 더 많이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 종합 주류도매업 중화회는 최근 각 지방 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류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읽어볼까요? 중앙에는 공문에서 최근 위스키, 소주, 맥주 등의 판매 증대를 위한 일부 제조사의 과도한 밀어내기 같은 걸로, 뭐 그리고 뭐 업소 리베이트나 광고 선전비 과도 지원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거 뭐야? 기사를 해설해줘야지. 이러고 끝나면 어떡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주류 도매상의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오랩으로 이따 불법이 됐거든요. 리베이트. 아까 대여금 정도는 아직 불법이 안 됐어요. 근데 리베이트, 그다음에 1+1, 뭐 2+1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매상들이 이제 더 많은 업소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꼭 도매상뿐만 아니라 맥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1+1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불법이 됐습니다. 이게 또 애매하긴 해. 완전 불법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거래 침탈 행위로 여겨지는 리베이트, 1+1 행사, 가격 할인 행사는 지금 불법입니다. 주류법상 올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매상들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고 되게 부자, 대기업 같은 도매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도매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큰 도매상들은 주로 돈이 많고 영업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업체들을 업장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도매상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이제 정부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중지가 됐던 건데, 다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점검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뭐 되게 단순히 이게 가정용, 유흥용 앞섰다뿐만 아니라 밑에 도매상의 어떤 사정을 잘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고무적인 일이 아니죠. 이 말은 취소. 고무적인 일이 아니고, 조금, 이 코로나가 만든, 뭐 좀 일인 것 같고요. 유흥용과 가정용이 뭐 균형을 맞춰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바도 좀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온 시장도 오프 시장처럼,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버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걱정도 되고 있고, 빨리 이쪽 코로나가 빨리 나가서 빨리 없어져서 다시 좀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가 좀 사라지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저는 다시 온 시장, 업장이 다시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단계 내렸을 때 되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언택트니 뭐 온택트니 온라인이니 뭐 이런 거 하지만 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같이 뭔가 공감하고 이게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버티시면 다시 좀 더 활발했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되게 많이 얘기했네요. 기사 하나 갖고서는. 이게 원래 좀 해설이 좀 필요한 기사여서 좀 그랬고요.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뭐 이거는 뭐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리하베스트 오비땡땡과 공식 업무 협약 체결. 이게 뭐냐면 뉴스원 기사인데 국내 최초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이 이제 오비땡땡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맥주 부산물들이 있어요. 맥박, 당화가 끝난 다음에 나온 이제 메가 찌꺼기죠. 메가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맥박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조가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요. 혹은 돼지 사료로 주는 거죠. 파는 게 아니고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맥박이 뭔가 뭐 마른 찌꺼기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당화가 끝나고 어느 정도 당이 빠진 이제 보리 껍질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탄수화물 머금고 있는 이제 껍질들인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빵이나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0% 사용 못합니다. 100% 사용 못하는데 제가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작년에 좀 같이 좀 해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쿠키랑 과자를 만드는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가 있고 이게 리하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오비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 부산물을 갖고서는 여러 음식이나 음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바 같은 것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깝거든요. 결국 음식물 쓰레기고 이게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것도 굉장히 요게 오늘 제가 찾은 기사 중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기사였어요.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둥지 내몰림 그만, 십시일반 힘 모아 공동 건물주 꿈꾼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 그 있는 건물들 뭐 버려진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뭐 펍이나 가게 같은 것들 될 수 있는데 뭐 임대료를 못 내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유지하기 힘든 가게들을 일종의 동네 사람들이 뭐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동 주가 되는 거예요. 공동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기사가 긴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전남 모포시의 건해산물 거리에는 주인이 100명인 마을 펍이 있다. 펍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100여 명의 주인은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이다.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던 건해산물과 맥주 축제가 큰 호응을 얻고 난 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축제를 일상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맥 1897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원 출자금과
소셜 펀딩으로 자금을 조성한 이들은 비어있던 상가를 매입해 마을 펍을 만들었다. 그죠? 비어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일종의 펍을 만들고 이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일종의 커뮤니티 펍이 된 거죠. 사랑방 같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이제 펍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임대료 폭증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시민 자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 자산화란 다수의 시민이 힘을 모아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피해 지역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화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펍이 걔네들은 핵심이잖아요. 그 나라의 핵심인데 임대료 상승이나 아니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게 사업을 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국도.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펍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인수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펀딩을 해서 그 펍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그래서 그 지역 펍을 계속 지속 활성화시키고 또 그 펍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커뮤니티가 계속 커지는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영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모델이 처음 나온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커뮤니티 펍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한국의 이상적인 그리고 진행해야 되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펍이라고 하는 맥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물론 이거는 맥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빵집 같은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뭐 가능하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포구도 있네요. 마포구의 햇빛투게더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 공간 소유를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다. 쫓겨남의 경험을 공유한 우리 동네 나무 그늘 협동조합,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36.6도씨 의료 협동조합 세 단체가 2017년 뜻을 모은 후 크라우드 펀딩과 정부 지원 사업 등으로 3년 만인 올해 9월 3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출자를 받아서 건물의 주인이 되고 건물은 운영 수익은 벌지만 특별한 사업 수익은 벌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그 건물이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 실제 마포구에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연구하고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맥주라고 하는 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주도 뭐 괜찮긴 하지만 오히려 매일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맥주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맥주가 중심이 아니죠. 맥주는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또 지속 가능케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펍이라고 하는 퍼블릭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에도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도 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협동조합이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지만 한국적인 어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 정착이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힘든 그 사업 구조거든요. 사업체예요. 협동조합이 무슨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역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수익을 하는
이게 이제 협동조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익숙치 않죠. 1인 1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생겼다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협동조합의 어떤 그 틀을 갖고선 또 맥주라고 하는 좋은 매개체를 갖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향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협회가 협동조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운영의 어떤 노하우나 또 주체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저랑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오늘 3가지 뉴스 들려드렸고요. 노래 듣고 와서 네, 마지막 맥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트와이스, Up No More. 트와이스, Up No Mor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해드릴 맥주 이야기는 겨울 맥주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맥주를 여름에만 드신다고 여름용 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맥주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맥주의 역사가 얼마나 길고 또 맥주를 만들어 온 곳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겨울에 먹는 맥주가 없겠습니까? 특히 그 예전에는 겨울에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미리 맥주를 담궈놨다가 이제 겨울 내내 먹고 다시 봄이 오면 다시 맥주를 담그고 뭐와 똑같죠? 우리 김치랑 똑같아요. 우리 김장하잖아요. 겨울에 야채를 못 먹으니까 김장을 해서 발효를 시켰다가 내내 이제 먹고 다시 가을에 김장을 하는 것처럼 맥주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하면 보관성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버텨야 되니까 이제 알코올 도수를 높은 맥주를 일부러 가을에 만들어 놓고 이제 겨울 내내 마시곤 했죠. 뭐 그런 전통이 있고요. 또 겨울은 추우니까 우리의 체온을 또 금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제 맥주들을 먹곤 했어요. 특히 독일이나 이제 이런 곳들은 겨울이 되게 길잖아요. 걔는 막 5월에 봄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봄에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만들어서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이제 윈터 워머라고 불러요. 이제 따뜻하게 데우는 그죠?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결국은 내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맥주들을 이제 윈터 워머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도수가 대부분 높고요. 색깔이 좀 어둡죠. 네, 어둡고 그래서 까만 맥주의 계절이 이제 뭐 겨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더불어서 알코올 도수도 좀 높아야 됩니다. 물론 알코올 도수와 색깔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좀 어두운 맥주가 어울리는 것 같은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은 알코올이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주로 이렇게 부르죠. 많이 있죠.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 근데 독일에선 주로 복이라고 불리우는 맥주들이 대부분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의미를 하고요. 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순염소를 뜻해서 뭐 정력, 강함 이런 걸 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독일 맥주에 복이 붙어 있으면 이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보통 임페리얼이 붙죠. 주로 이제 그런 맥주들은 수출용 맥주들, 특히 임페리얼이 붙은 대표적인 맥주가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영국이란 나라는 임페리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영국은 황제국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영국은 킹 아니면 오버로드라고 보통 불러요.
그 이유는 예전에 유럽에서는 이제 엠퍼러라고 하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제가가 있었어야 됐어요. 교황이 인정을 해야지만 그 왕이 이제 엠퍼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성로마 제국 이제 황제, 교황이 직접 이제 서임을 하는 뭐 그런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엠퍼러라고 불렸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때 그 캐톨릭을 이제 거부하잖아요. 네,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따로 국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교황하고는 이제 캐톨릭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이제 황제가 없습니다. 킹이라 불리고. 그럼 임페리얼은 뭐냐? 러시아 황제를 얘기를 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정교가 있잖아요. 이제 로마가 분리되면서 서로마 동로마가 갈리게 되고 이제 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18세기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18세기 중반에 그 러시아로 수출하던 스타우트였어요. 알코올이 높은 스타우트였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드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였고 표트르 대제 그리고 그 뒤에 예카테리나 여제 같은 경우는 또 독일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표트르 황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맥주를 좋아했고 또 당시에 뭐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걸 뭐 맥주로 좀 대체하고 싶었다 뭐 이런 정책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황실이 맥주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특히 영국에서 이제 포터 스타우트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를 좀 높여야 됐었고 이제 가는 기간을 포함해서 또 고도수를 좋아하는 또 민족이잖아요. 러시아 민족들이. 물론 이것도 약간 선입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수출하곤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터를 만들었는데 발틱 포터라고 하죠. 근데 발틱 포터는 라거 맥주예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라거가 잘 만들어지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임페리얼 포터가 러시아 쪽에 수출이 됐고 지금 우리가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부르면 그래서 앞에 임페리얼이 붙으면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 쪽에서 임페리얼이 붙으면 대부분 다 알코올 도수가 8도 정도 되는 8도 이상이 되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윈터워머 맥주로는 지금 말씀드린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 맥주로는 복비어, 도펠 복비어, 뭐 바이젠 복비어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발리 와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대표적인 윈터 워머 중에 하나죠. 발리 와인은 이름은 와인인데 솔직히 영국의 시골에서 우리 김치 담그듯이 겨우 내내 먹기 위해서 만들던 맥주를 발리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올드에일이나 아니면 스타게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발리 와인, 뭐 스타게일, 뭐 올드에일 같은 스타일이 구분되어 있지만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해도 그런 발리 와인, 스타게일, 뭐 올드에일은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은 영국의 에일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들이었어요. 그걸 최초로 브랜딩화 시킨 게 버튼온트렌트에 있었던 바스사가 만든 발리 와인 넘버원, 넘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넘버원 맥주를 이제 일종의 발리 와인을 이제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리 와인은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다시 크래프트 씬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발리 와인들이 크래프트 씬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아이스복 같은 거 실수로 맥주가 얼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들은 좀 어느 좀 훨씬 낮기 때문에 남아있는 알코올들을 긁어서 만든 알코올 도수가 뭐 기본적으로 10도 이상 되는 아이스복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윈터 워머고요.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같은 벨기에
맥주 스타일도 유명하죠. 10도 이상이 되는 맥주를 의미하고 1991년에 라트라페라고 하는 트라피스 스톤에서 처음 만든 맥주 스타일입니다. 이게 뭐 오래된 맥주 스타일은 아닌데 벨기에 맥주들이 대부분 알코올 도수가 높은데 그 쿼드러플은 더 높은 10도 이상, 12도, 13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한겨울에 먹을 땐 가장 좋은 맥주로 추천합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아이스복, 발리와인, 그리고 쿼드러플. 물론 제가 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들을 겨울에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치즈 종류들이랑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즐기시면서 드시기에 정말 좋은 맥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아까 맥주 뉴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나 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와 함께 돌아온 맥락 잡기로 재밌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